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세요. 삼당대학 교육법사 정정은입니다. 오늘 총 10장으로 구성된 증산도의 진리책 중 오늘은 저와 9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9장의 제목은 인류 구원과 후천 성경입니다. 가을 개벽은 어떻게 오며 그 개벽 상황에서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는 구원을 받아서 드디어 우주의 가을철 후천 성경 세계로 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제1절 가을 우주를 여는 개벽 심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벽은 절대 종말이 아닙니다. 열 개자, 열 벽자로 우주론으로는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을 개벽은 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제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지의 법도, 즉 자연 법칙이 바로 춘생, 추살이기 때문입니다. 춘생, 우주의 봄철에는 천지에서 인간과 만물을 내고, 추살, 가을에는 모든 생명의 명주를 끊고 열매를 거둬서 천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자연 이치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 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혜와 자비뿐만 아니라 추살의 위엄도 천지의 대덕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을철의 숙살지기, 가을 개벽은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창조를 위한 파괴이며 대혁신이자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 개벽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천지가 성공하는 이상시대, 후천 조화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말기, 선천 세상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인류는 어떤 개벽의 과정을 거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도전 5편 15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자 정축 공사는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기 3년 전인 1906년 9월에 보신 공사입니다. 지금의 전북 익산인 함열 회선동에서 보신 공사인데요. 신선들이 모여 다 함께 기뻐한다는 지명의 기운을 취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통에서 신선이 된 후천 조화 성경 세계를 뜻하는데요. 가을 대개벽의 여명이 바로 병자 정축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은 회선동 김보경 성도의 집에서 밤새 북을 치며 병자의 길을 연다고 노래를 하셨는데요. 병자의 길을 연다고 하시며 자년에는 하늘이 열리고 충년에는 땅이 열리고 인년에는 사람이 일어나고 묘년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드디어 진년에 금부처, 가을부처가 완연하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절 화명 3월우요 풍류주세 백년진이라. 철꽃은 내 도덕의 3월비에 밝게 피고 온 세상의 백년티끌 내 무국대도의 풍류주로 씻어내니 우리의 득이지추 아닐런가 라고 노래하셨습니다. 백년티끌이 상제님의 무국대도로 씻긴다는 뜻입니다.
1906년 함열 회선동에서 이 병자 정축을 보신 후에 1909년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그 이후 세계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세계 2차 세계대전과 또 3차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던 한국 전쟁이 휴전한 1953년까지 낙서의 45수만큼 45년의 세월이 흘러오며 상제님의 오선위기 도수가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증산도의 진리 7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 상제님께서 외치신 병자 정축의 자년과 축년, 무자년과 기축년까지 하도의 55수만큼 55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상제님 어천 후에 원신과 척신이 해원하면서 상제님의 진법이 잉태되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100년을 적막강산 금 100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적막한 강산의 세월이 100년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 100년의 시간은 선천 세상을 마무리 짓고 후천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요.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풍류주세 100년진, 상제님의 무국태도로서 지난 100년의 티끌을 씻어낸다고 하셨고 또 100년 탐물 1조진, 병든 자본주의 시대에 지난 100년간 탐욕스럽게 쌓아온 재물이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도전 5편 303장에는 상제님께서 보신 파탄도수와 금도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 공사는 남조선 배도수의 출발점이자 3년 괴질 병난이 처음 터지는 군산에서 보신 공사인데요. 상제님과 그 뒤를 따라서 수부님과 여러 성도들이 군산에서 서천 장암까지 바다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상제님께서 불씨가 담긴 담뱃대로 허공을 후려치시니 담배 불똥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 같으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여러 성도들이 이런 대답도 하고 저런 대답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포탄 같다고 대답을 하니까 상제님께서 담뱃대를 재떨이에 탕탕 털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파탄이 나가는 연기다,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암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금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든 장항 재련소가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곳에서 금도수를 보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파탄도수를 함께 보셨습니다. 파탄이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금도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탄도수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럼 금도수가 의미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까요? 금은 먼저 우주의 가을 시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앞서 오행상생도로 수는 겨울을 상징하고 봄철을 상징하는 것은 목이고 여름철을 상징하는 화, 그리고 중앙 토를 거쳐서 가을 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오곡이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덕성은 이로울 리인데요. 따라서 금도수에는 별을 칼로 추수하는 이로울 리자처럼 이 대우주가 드디어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해서 우주의 목적을 이루는 우주가 천지성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재물, 재산이죠. 그러나 상제님께서 보신 금도수의 의미는 단순한 유형의 녹뿐만 아니라 무형의 녹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물질만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금도수는 물질의 풍요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성숙과 완성, 만사지 도통을 하는 무형의 녹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 유무형의 녹은 우주의 가을 시대, 상생의 시대가 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의 상제님 말씀을 보면 상제님께서는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고 인생이 불로장생하고 빈부의 차별이 없는 낙원의 선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후천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후천 백성이 선천 제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금도수로 후천에는 누구나 유무형의 녹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금도수가 상징하는 것은 우주가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우주의 후천 가을 시대와
후천에서 누리게 될 유무형의 녹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금도수 공사를 보시면서 상제님께서는 왜 파탄도수 공사를 함께 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천의 상극과 후천의 상생의 질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파탄도수를 통해서 선천의 상극 문명이 무너져야지만 가을 세상에 새 문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세상으로 나와서 엄마를 만나려면 상고를 통해서 엄마의 살을 찢고 나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이 파탄도수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경제나 정치의 흐름, 그리고 이상기후나 자연 변화,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파탄도수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는 단순한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오염된 지구의 환경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우주의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우주적인 변혁의 시기, 하추 교역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탄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탄도수는 절대 종말이 아닙니다. 파탄도수는 새 생명의 후천 세상을 열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우주 환절기에 화극금의 충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통과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석학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초프 카프라는 현재의 위기는 개인이나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차원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학 전문가 칼 마르슨, 모든 생명은 율동과 주기를 토대로 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주기, 즉 새 세상의 도래를 예견했습니다. 다니엘 핀치백도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이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하는 때이며 가장 급진적인 파괴와 재건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급진적인 파괴에 대한 10가지 시나리오를 X-이벤트의 저자인 존 캐스티가 제시했는데요. X-이벤트란 인간의 사고 범위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극단의 사건을 뜻합니다. 존 캐스티가 제시한 것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세계화의 붕괴, 핵폭발,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금융의 몰락입니다. 먼저 전염병의 창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깝게 근대사를 살펴보면 세계 1차 대전이 스페인 독감으로 끝나게 되었고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세대도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요. 2019년 발병한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 중입니다. 사실 그런데 상제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의 코로나19는 소병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엔데믹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요즘 가정 살림도, 나라 살림도, 그리고 세계 경제도 더욱더 힘들어졌는데요. 두 번째 살펴볼 X-이벤트는 금융의 몰락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늘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발전을 하면 돈이 모이는 곳에 대도시가 생성되고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에도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 돈의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뚫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전염병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873년부터 20여 년 지속된 세계의 경제 대불황은 결국 1차 세계대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현재 우리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 투자한다는 말이 성행하듯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미국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부실한 모기지론,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가짜 자산인 빚과 증권, 즉 과도하게 타오르는 욕망의 불기운으로 인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의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와 비슷하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터지자 2020년 미국은 다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고 중국의 부동산 그룹인 헝다 역시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 초에 그 파산 위기를 겨우 넘기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도 터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X 이벤트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세계 금융이 쉽게 무너지고 말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세 번째 X 이벤트인 세계화가 붕괴되는 조짐도 우리는 최근에 보고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세계 경찰을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국가들의 국경이 봉쇄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 국가들의 잠재된 국수주의 성향이 앞으로 더 큰 위기, 더 심각한 팬데믹이 올 때 언제든 다시 튀어나와서 쉽게 세계화가 붕괴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과 팬데믹을 겪고 있고 금융의 몰락과 세계화의 붕괴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가 항상 걸려 있죠. 올해 1월 4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핵 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평화협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CNN은 이 성명이 나온 이유를 최근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아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위협이 아주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핵 전폭기가 우크라이나 북쪽 하늘을 비행하기도 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세계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과정이 결국 북핵 문제까지 가게 될 텐데요. 핵 문제는 핵이라는 큰 재앙을 묻는 상제님의 화둔도수 공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화둔도수가 마무리되면서 선천 문명이 몰락하는 파탄도수가 크게 터져나오게끔 공사를 보셨는데요. 그럼 파탄도수의 하이라이트, 세벌 개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거대한 변혁인 개벽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명 개벽을 주제로 한 상씨름 대전쟁입니다. 둘째는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괴질병겁, 즉 인간 개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개벽입니다. 이 세 가지 문명 개벽, 자연 개벽, 인간 개벽은 서로 얽혀서 인과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자연 개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개벽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언제 개벽이 오죠? 그리고 후천은 언제 열리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후천은 인류 문명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71년 음력 9월 19일 서신사명으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때부터 가을에 운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1901년 이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상극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자연 개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대우주, 그리고 모든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앞서 4장 천지개벽과 역수의 변화에서
자연개벽의 이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증산도의 진리 267페이지를 보면 천지개벽이란 천지 1월의 대변국 작용이요 시간과 공간의 대전환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제님은 선천 봄, 여름의 상극의 운을 상생의 운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즉 후천 정역 시대를 열기 위해서 기울어진 천체의 방위를 바로잡는 선기 옥형도수를 천지공사로 집행하셨습니다. 선기 옥형이란 천체를 측량하는 기구, 즉 혼천의입니다. 그렇지만 본래는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세종대왕의 명으로 편찬된 천문유초에는 북두칠성은 법을 주관하는 별로 하늘의 가운데를 운행하면서 사방의 별들을 주관하고 사시를 세워 오행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북두칠성은 이 우주의 법을 주관하시는 주재자 상제님께서 계신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즉 상제님의 뜻을 받든다는 정신을 강조하고자 선기 옥형이라고 부릅니다. 북두칠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국자라고 알고 있는 앞부분의 네 별, 탐랑, 거문, 녹존, 문곡성이 선기이며 뒤에 손잡이 부분인 염정, 무곡, 파군성이 옥형입니다. 정약용은 상서고훈에 선기는 자를 말하고 옥형은 저울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앞에 네 별은 저울을 달 때 물건을 올려놓는 부분이며 뒤에 세 별은 저울 때입니다. 이 선기 옥형 도수로 천축이 제대로 정립하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자전축도 일시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형에서 정원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인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365와 4분의 1이던 1년의 날수도 360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정역의 가을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정동서남북의 방위인 진술 충미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음양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바다와 육지도, 하늘의 천체도, 인간과 자연도, 남녀와 강자와 약자의 인권도,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마음과 정신도 우주의 중심 가치인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정음정양의 성숙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 세상을 열기 위해서 기울어진 천체가 바로 설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극복해야 될 현상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지진과 홍수,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전 속의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려서 동양 3국이 육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태모님께서도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바다로 가라앉는 곳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서해는 반대로 땅이 융기해서 중국과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땅이 솟아오르게 되는데요. 또 외국은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과 서양의 영능력자들도 자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생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예언을 남긴 20세기를 대표하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세계대전과 소련의 해체 같은 것을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후천 개벽에 대한 한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극이동, 재조정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우주가 상극에서 상생의 가을철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일본 침몰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는 후지산 폭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두산과 일본의 화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쯤에 대진국이 멸망을 했는데요. 그때 대진국의 멸망에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때 백두산이 폭발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화산도 곧이어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대 윤성효 교수는 기원 후 가장 큰 화산 폭발이 백두산 화산 폭발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우리나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영향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영능력자는 미국의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인협회 회장을 지낸 루스 몽고메리입니다. 루스 몽고메리 역시 그 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남아시아와 유럽의 아틀란티스 대륙의 융기로 쓰나미를 예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개벽 이후에 미국의 지도를 그린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초강진과 함께 미국 서부가 다 물에 잠길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에드가 케이시처럼 일본 침몰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포칼립스나 샌 안드레아스 같은 영화를 보면 과학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지진 후 미국의 바뀐 지도가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 그린 지도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난들은 인간이나 타 생물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이지만 루스 몽고메리가 말한 것처럼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수기, 즉 우주의 전기를 쓰면서 상극의 운으로 분열 성장하는 선천 우주에서 다시 수렴 통일하여 열매 맺는 우주의 가을철로 갈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지구에는 고갈된 수기, 즉 생명력이 다시 돌게 되고 지기, 땅기운이 제대로 발동하게 됩니다. 증산도의 진리 740페이지를 보면 지구는 곤짜리로서 우주의 조화 기운을 모두 받아들여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성지라고 합니다. 도의 세계로 들여다보면 지구는 우주의 온갖 신비가 깃든 살아있는 영인데요. 지구가 이렇게 성령체로서 생명을 창조하는 별이 되게 하는 근원이 바로 수기, 즉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의 여름철 말기에는 태국수가 극한으로 분열해서 수기가 거의 소진된 때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가을철에 수기가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우주 원리로서 고갈된 우주 생명수를 다시 돌리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수기 돌리는 공사를 보면 상제님께서 수기를 돌린다 하시고 시 한 수를 읊으시니 하늘에서 뇌성이 대포 소리처럼 크게 나고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은 자연개벽과 함께 올 문명개벽, 즉 전쟁을 뜻하는데요. 앞서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제님께서는 후천 새 세상의 문을 여는 오선 위기의 바둑판 도수가 삼변 성도 원리에 따라서 세 차례의 바둑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세 차례의 바둑을 씨름판으로도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대결 과정을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말씀하시면서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판이란 선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상씨름 전쟁으로 선천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씨름은 선천 문명의 상극 정신과 역사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최후의 전쟁이자 후천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천지 대전쟁이며 우주사를 바꾸는 세계 대전쟁입니다. 상제님은 상씨름으로 종어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천지 전쟁이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천지 전쟁이란 무슨 뜻일까요? 천지 전쟁은 첫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의 비극이 끊이지 않던 선천의 상극 시대가 끝나고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고 꿈꿔온 낙원, 후천 상생의 시대를 여는 전쟁, 즉 천지의 역사를 바꾸는 전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지 전쟁은 땅 위에 사는 인간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신명까지 총동원되어 싸우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인류 최대 규모의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 비유하면 자손은 열매이고 조상은 뿌리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 뿌리는 생명력이 다해 죽을 수밖에 없고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 역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살아야 조상님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전쟁은 천상의 조상과 지상에 있는 자손의 생사가 동시에 결정되는, 우리 집안의 생사가 결정되는 영적 차원의 대전쟁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신식 무기들이 가득한 현대전은 벌어지면 승자도 없는 공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선천의 역사를 종결짓는 상씨름은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까요? 네, 그러면 도전 속의 상제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7편 34장을 보면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우므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편 139장에는 앞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에는 인력으로 말리지 못하고 오직 병이라야 말리느니라. 동서양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이 상씨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극적 상황에서 병이 들어와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최수훈 대성사도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노래를 하면서 인류가 괴질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가을 개벽 상황에서 왜 괴질 병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괴질 병겁은 선천 상극의 운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생긴 악업으로 인한 모든 원한이 봄, 여름 동안 축적되어 오다가 가을 개벽 시간대를 맞아 한꺼번에 병으로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겁은 5만 년의 선천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인간 개벽으로 전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병난 개벽의 과정에서 죽고 나서도 잊을 수 없는 깊은 원한을 맺은 신명들의 원한과 그 저주, 그리고 증오가 모두 해소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병겁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의통 공부를 하라고 당부하셨는데요.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이때에 무엇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귀중한 약품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경신으로 의통을 알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멀리하고 의통을 알아두라. 동서양 전쟁은 병으로 판을 고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운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을 개벽의 병겁 상황에서 의통을 가진 상제님의 일꾼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세운을 주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9장 2절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 의통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도전 5편 347장을 보면은 상제님께서는 괴질이 일어나는 이유, 천하가 병들게 된 이유를 상극의 운으로 군사부의 도리가 무너져서, 즉 사람들이 너무 무도하기 때문에 천하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부와 도대체 천하가 병든 것과 무슨 상관이지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 군사부는 우주 진리의 근간입니다. 군사부가 왜 우주 진리의 근간인지 알려면 우리가 원시 반본해야 될 삼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삼신은 이 대우주의 성령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에 삼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삼신의 생명력을 지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삼신의 현현이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자녀인 인간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원방각은 다들 잘 아시죠? 원방각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과 땅, 인간입니다. 그리고 군사부는 이 천지인, 하늘과 땅, 인간의 덕성입니다. 따라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의통을 전수받으려면 군사부의 도로 원시반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도전을 탐독하고 증산도의 진리를 더 깊이 공부하셔서 원시반본의 입법에 따라서 모든 사상과 정치, 종교, 문화를 군사부 일체의 통일 문화로 완성하는 후천 성경 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짧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복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